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리학 김정기입니다. 우선 저번 주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말고사가 한 6월 말 정도에 아마 칠 것 같은데, 그 기말고사에 대한 세부적인 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이 기말고사를 언제 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에 대한 동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립니다. 일단 그 기말고사의 잠정적인 시험 날짜는 6월 네, 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제 예상에는 6월 25일 정도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날짜는 아마 그 다른 교수님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비대면 시험들이 되게 몰릴 거기 때문에 특정 날짜에 이제 몰아서 좀 시험을 볼 것 같아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일단 저는 요 날짜로 신청을 한 상태인데 혹시나 날짜 변동이 있으면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인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가 네, 전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험 공부하는데 뭐 다른 과목들도 지금 전부 다 시험 범위가 전범위다 보니까 다들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뭐 그렇다고 디파트만 시험을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시험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들 이제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 결국엔 상대평가니까 네, 이런 좀 페널티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그 OX 문제 그리고 단답형 네,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내죠. 네, 평상시에는 제가 요거 5개, 요거 5개, 요거 5개 내는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제가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제출을 하는데, 어,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가 전범위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오 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만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아마 2배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OX 10개, 단답형 10개, 서술형 10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될 것 같고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따로 협의를 할 것 같긴 하지만 저번에 시험을 봤을 때 그 5해서 시험을 보니까 1시간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다 푸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시간이 10개, 10개, 10개면은 그 2배 정도? 2배에서 2.5배 시간으로 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그 시험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낼지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마 제 시험 문제 제 수업 들어본 학생들은 제 시험 문제 낸 스타일이 어떤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계산 문제 잘 안 냅니다. 네, 계산 문제 안 내기 때문에 계산기 같은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네,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네, 그거 안 가져오셔도 되고 대신 이제 그 각각의 PPT 슬라이드에 적힌 개념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번에 금속 물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수식이 좀 많죠? 네, 각각의 수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강, 전이의 강도가 알파 G B 루트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그 변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시그마는 강도일 거고 알파는 상수일 거고 G는 그 전단계수고 그리고 B는 버그 스펙터고 로는 전지밀도잖아요. 이 변수에 대한 이해를 꼭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주로 개념이랑 수식 위주로 문제가 나간다는 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크게 두 가지 갈래의 개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그 설명할 때 강조했던 그림들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상태도 같은 것들도 좀 제가 강조를 했을 거고 그리고 뭐 크로스 슬립이라든지 네 그런 좀 주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들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에서도 이제
네, 그림들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몇 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갈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첫 학기였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나올지에 대해서 좀 약간 약간 조금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세 가지 개념, 대략적인 출제 방향에 대해서만 좀 말을 하고 네,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남은 수업 시간이 이제 지금 이제 10주차까지 했죠. 10주차까지 했고 이제 11주차랑 이제 12주차 정도 남았어요. 13주차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 학기 진도는 다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주차 남았고 이제 15주차 때 시험 보죠. 네. 그래서 14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Q&A 를 좀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서 좀 메일을 보낸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직접 찾아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질문들을 수합을 해가지고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에서 제일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험난했던 한 학기 일정이 좀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돼야겠죠. 네,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처음 시간에는 제가 중간고사를 고려하고 이제 요거를 평가 기준을 놨었는데 그게 지금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출석 있을 거고 그리고 첫 주차에 우리 과제물 냈죠. 네, 과제 이거 웬간한 사람들은 지금 다 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출석 과제 그리고 기말 이렇게 세 개로 해가지고 점수가 나갈 겁니다. 출석이 이제 20점이고 과제가 10점이고 기말이 70점입니다. 기말 되게 크죠. 결국 아마 기말 점수 생각하면 다 갈릴 겁니다. 출석은 뭐 특별하게 완전 엄청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어, 점수가 막 깎일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각 2번 있고 이제 계속 한 번으로 지각 카운트를 할 거고요. 자, 지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제가 금요일 23시 59분까지 댓글 갈아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댓글을 달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지각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각 처리를 할 거고, 그 지각이 누적되면 이제 결석이고, 결석의 기준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주차에 이제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출석들을 다 체크를 하는데, 그때까지 댓글이 없으면 좀 무조건 다 결석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결석 한 번까지는 제가 감점을 주지 않을 건데 결석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네 결석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2점씩 감점시킬 거예요. 여기서 20점에서 꽤 크죠. 그러니까 혹시 마음만 바쁘더라도 댓글은 꼭 다시기 바랍니다. 댓글 까먹으면 되게 손해가 커요. 네,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겠고, 과제 같은 경우는 제출했으면은 10점이고 안 했으면 빵점이에요. 예, 이거 하신 분들 근데 거의 다 제출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안 써줘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갈 거고, 그리고 기말 70점인데 기말 70점 같은 경우는 이 점수를 10점 100점 만점으로 요게 이제 100점 만점으로 갈 건데 100점 만점을 70점 만점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제 계산해 가지고 시험 점수로 카운팅 할 거고요. 네, 요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년 같았으면은 얘네들이 점수가 A 30, B 70 이렇게 나갔을 건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 기간이다 보니까 학교 본부 차원에서 요걸 좀 완화를 시켜서 A 50에 나머지 B로 네, 네, A, B 40이구나. 네, B 50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점이 나가게 될 건데 플러스의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험 점수 보고 구간 그 간격이 너무 커지면 간격이 좀 커진다 싶으면은 좀 임의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 점수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제가 이거는 뭐 플러스를 다 드려야 되니까 플러스를 드릴 거고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70점 한번 누가 70점 받았는데 요까지가 이제 A 플러스 라인이라고 하시면은 A 라인이 갑자기 한번 50점이 됐어요. 그럼 20점 차이가 나잖아요. 이러면은 제가 사실 점수를 그 A 플러스 드리기가 좀 되게 곤란해요. 네, 그래서 좀 뭐 어려우시겠지만 전범이 최대한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평균이 좀 고르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사실 플러스를 좀 드리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뭐 다들 잘 신경을 쓰셔서 시험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가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공지는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다음 주에 11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